미국이 도쿄올림픽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도 일본은 금지하고 한국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미국 국무부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계 111개 나라들에 대한 새로운 여행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미국 자국민들에 대한 여행 권고를 일부 갱신한 것인데요. 이번 새로운 여행 지침에 따르면 일본을 포함한 61개국은 3단계인 여행 재고로 묶였죠. 61개국은 기존 가장 높은 4단계인 여행금지 단계에서 그나마 1단계 조정되어 여행 재고 단계로 되었는데요. 이탈리아와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프랑스, 덴마크 등이 같은 3단계에 조정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강화된 주의인 2단계에 속하는 국가들은 핀란드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조정되었는데요.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등은 기존 2단계에서 1단계인 일반적 사전주의로 완화되어 사실상 여행 제한이 풀렸습니다. 국무부는 196일 만에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시켰는데요. CDC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일본 등 3단계 국가들을 코로나 위험중 높음 단계로 분류하였죠. 특히 일본이 포함된 높음 단계 국가에 비접종자들은 여행을 할 수 없다고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속한 1단계 국가들은 심각한 질병이나 위험도가 높은 비접종자들만 여행을 가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는 다시 한국을 1단계로 지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상태가 전보다 안정되고 대처를 잘하고 있음을 뜻하고 있죠. 국무부 또한 CDC의 새로운 분류에 대해 한국 내 코로나19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전달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번 발표에 따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도쿄올림픽도 취소나 연기에 대한 여론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보여주는 세계 최고 권위자들이 있는데요. 한국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는 조지 소로스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을 여러 번 언급하며 세계를 주목시킨 빌 게이츠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기업을 키워낸 숨은 조력자 역시 한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친누나인 랜디 저커버그가 방한했습니다. 랜디 저커버그의 방한 사실이 전해지자 이즈미디어의 주주들이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간 주가에 반영됐던 메타버스 사업의 구체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녀는 1982년생으로 하버드대 심리학과를 졸업한 뒤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던 중 페이스북의 창업자이자 그녀의 동생인 마크 저커버그의 요청으로 페이스북에 합류하였죠. 그녀는 최고 마케팅 책임자로 오늘날의 페이스북을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키워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는데요. 이후 그녀는 자신의 독립적인 일을 찾기 위해 페이스북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시작한 새로운 일이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녀가 진행 중인 대체불가 토큰, NFT, 3차원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 대중문화와 기술을 접목하는 프로젝트까지 한국의 이즈미디어라는 기업과 손잡고 진행 중입니다. 페이스북은 현재 자회사 오큘러스를 통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통칭하는 확장현실 시장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랜디 주커버그가 이즈미디어의 사회이사로 합류하면서 페이스북과 협업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그녀는 방한한 뒤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남다른 인연과 사랑을 선보였죠. 그녀는 기자의 농담에 나는 노래방을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가끔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태어났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한국에 오면 꼭 먹는 음식에 대해 당연히 빙수를 먹는다, 치맥도 빠뜨리면 섭섭하다고 할 정도이다고 덧붙였죠. 이어 좋아하는 그룹에 대해서는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이라고 말하였고 자신의 저서인 한국어 번역서인 픽3에 대해 말하며 내가 고를 세 가지는 빙수와 NFT, BTS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녀가 한국에 방한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이고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한국이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생성되어 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녀의 인스타그램에는 2017년 한국의 젊은 스타트업 창업자들과의 만남부터 이번 방문에서 탑승한 자율주행 골프 카트 등의 사진과 한국은 정말 대단하다는 메시지를 함께 올리기도 하였죠. 그녀는 한국은 대중문화와 기술 두 가지가 모두 앞서가고 있다. 또한 이 둘에 대한 접목이 활발하다는 점에서 전 세계를 통틀어 몇 안 되는 흥미로운 국가이다. 이번 한국과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쌓은 전략 마케팅 경험과 훌륭한 케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이 꿈꾸는 미래에 한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한국에 손 내미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중국 등을 겨냥하여 주요 배터리 등 핵심 품목의 자국 역량을 높이는 계획을 담은 100일 보고서에 한국이 74번, 삼성전자가 27번이나 언급하면서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점찍었는데요. 미국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자국 내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히토류 금속 품목의 생산망 확충을 위한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 역시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 진전을 이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참여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죠.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가 발표한 관련 보고서에 대해 이를 국내 산업 공급망 강화와 한국 기업 글로벌 진출 기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반도체와 배터리,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히토류 금속을 포함한 주요 광물과 원자재 등 분야에서 핵심 공급망 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는데요. 이번 발표는 행정명령 이후 100일간 4대 주요 품목 핵심 공급망을 검토한 결과로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기반이 되는 주요 산업 전략을 1년 안에 완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즉, 이는 결국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중국을 포함한 적대적 국가와의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높여 자국 중심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선도 기업들이 미국 내 17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밝힌 것을 포함하여 동맹 파트너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하였는데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과 공정한 반도체 칩 할당을 촉진하고 생산을 증대하여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산업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미국의 행정명령 발표 후 범부처 및 민관 협업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하며 반도체 등 핵심 품목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대비해왔다고 설명하였죠. 특히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반도체 등 핵심 품목의 상호 투자와 연구개발 협력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양국 간 협력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향후 한미 양국의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와 더불어 한국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